자, 129회에 잠깐 보면, 129회 전체적인 걸 잠깐 보면, 기초역학 안 나왔어요. 기초역학은 아예 안 나왔어. 아예 안 나왔어, 기초역학은. 기초역학은 원래 보통 한 문씩 나오는데, 아예 이제 출제 안 했고요. 그리고 건축 환경.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 한 개밖에 안 나왔어. 건축 환경도. 이번에. 건축 환경에 한 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쉽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설비파들은 쉬운 거야. 건축 환경이 안 나오면.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구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실무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건축 환경 쪽이 많이 나와야 쉽다는 느낌이 들어. 반대로. 자, 그 다음에 기계 일반이 두 문제 나왔고, 기계 일반 두 문제. 자, 그리고 공기조화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제들. 9문제 나왔어, 공기조화가. 많이 나왔죠. 벌써 평소에 좀 대여섯 문제 나왔거든? 9문제가 나왔어. 근데 난방도 거의 안 나왔습니다. 난방도 거의 안 나왔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난방 설비도 한 문제. 자, 그리고 냉방도 거의 안 나왔다고 봐야지, 이거는. 냉방 설비. 한 문제. 청소하는 게 나왔잖아. 청소. 흡수식 냉동기 청소하는 거. 세관.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어는 안 나왔고, 아예. 제어가 안 나왔어, 아예. 자, 그 다음에 신재생도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자, 그리고 위생 및 배관. 여기가 많이 나왔죠. 위생 및 배관이 12개 문제가 나요, 12문제가. 아, 여기서. 평소에 5, 6문제 나왔는데. 위생 및 배관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위생 및 배관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위생 및 배관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1.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법규가 5개. 법규도 많이 나왔어. 법규가 5개. 자, 그리고 건축 일반이 하나. 감리 문제 하나 나왔죠? 건축 일반이 하나. 여기. 자, 합쳐서 31가 나와야 되는데, 맞나요? 네. 3개, 12개, 13개, 14개, 25개, 31개 맞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번 출제 경향이 두드러진 건 뭐냐면, 그야말로 전통적인, 그러니까 전통 분야에서 문제 대부분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공조와 위생이 대부분 포지션을 갖는, 네. 그런 어떤 문제 포지션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어떻게 보면 좁아졌어요. 범위가 좁아진 거죠. 이번 회차는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좁아졌고, 그리고 이 법규 부분에서 또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뭐 공기조화, 위생배관, 법규예요. 요거 세 분야에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범위가 좁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쉽다라고 느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주 쉬운 문제. 아주 교과서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특히 용어 설명 첫 교시 1교시에 딱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마주치고 나서 1교시 때 뭔가 기대감을 엄청나게 품으셨을 거야. 이제 됐다. 문제를 보고 됐다. 근데 2교시 때쯤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3교시 때 완전히 무너지고 4교시 때는 이제 버티고 오고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제로의 기환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키포인트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게요. 자, 보면 첫 번째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엄청 쉬운 문제죠. 이 문제는. 자, 배수직관에서 종국유속과 종국끼리 설명해라. 이거 옆에다 기본이라고 써놓으시고 누구나 에브리바디 다 풀었을 거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쓸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하고 식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개념하고 식.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제 감점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뭐 점수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에브리바디 썼기 때문에 개념하고 식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뭐 이건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제가 뭐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것도 없고. 자, 그다음 2번 문제도 역시 배수평관에서 발생한 도수현상인데, 자, 도수현상도 역시 기본이죠. 기본이고 얘는 뭐가 포인트냐면 도수현상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도수현상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주의점. 주의점. 대표적인 주의점은 이제 통기관 접속 금지. 그죠? 그 주의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건축물의 기계설비, 배관, 기기, 장비들에서 발생하는 이온 부식화, 이온화 부식. 이것도 기본 문제죠. 그죠? 갈바닉 부식. 기본 문제고, 요거는 뭐냐면 이온화 부식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대제목 편성이 키포인트였다. 대제목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온화 부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겁니다. 나쁜 거기 때문에 항상 용어 정의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물어보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개념이야, 개념. 또는 뭐 정의라고 써도 되고. 자, 근데 두 번째,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은 뭘 써줘야 돼? 이유나 부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나쁜 놈 문제점. 그럼 얘가 왜 발생할까? 원인.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방지하지? 대책. 상당히 메커니즘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떠올라야 돼. 그냥 시험장 가서 이것만 있으면 그냥 탁탁 여기다 뭐 이온화 부식 뭔지 알고, 뭐 썩는다, 뭐 알고, 그다음 원인은 뭐 이온화 경향 때문에 대부분 발생하는 거고, 절연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대책은 뭐 반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의 변별력은 대제목 편성에 있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이건 아예 변별력이 없어. 아예 없어, 이거는. 그죠? 4번. 공기선도에서 바이패스 팩터와 장치 노점 온도 ADP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요 문제 그 키포인트는 거기 시가 하나 있죠? 바이패스에 시가 하나 있는 거. 바이패스 팩터가 선분 4호에서 선분 1호다. 요거 있죠? 요 식을 선도에 맞는 기호를 써갖고 썼느냐 안 썼느냐. 요 식이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냐. 요게 이제 이 문제의 변별력이었습니다. 장치 노점 온도도 지금 여기가 T 뭐죠? 장치 노점 온도 T5인가요? 온도가? T5죠? 그죠? T5. 요게 이제 내용주에 들어가야 돼요. T5라는 게. 왜냐면 선도를 줬기 때문에 그 선도에 맞춰서 내용을 써줘야 돼. 그죠? 네, 그게 이번 문제 키워드였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분위기 좋아요. 네, 분위기 좋다가 5번으로 가면 자, 위생안전 기준 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번위. 옆에 적어 놓을게요. 불가. 이거는 풀 수가 없어.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있으면 그걸 알고 시험장에 들어왔다. 이걸 아는 상태에 들어왔다. 그게 이상한 거야. 이거는 못 풀어요. 못 푸는 문제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예요. 상당히 국소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관계법규는 반가워서 한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 기준 인증 대응하는 규칙. 그리고 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 제품의 범위가 명확하게, 그래서 구분해 나온 게 1번, 2번, 3번이 명확해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이거는 저도 들어가면 못 풀어요. 저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선택 안 하죠. 절대 선택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건 선택하면 안 되는 문제야. 안 되는 문제. 근데 법규 문제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좀 내가 구분을 해줄게요. 자, 문제 6번 들어가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그죠? 이것도 법규 문제죠. 자, 부엌, 욕실 및 화장실 거기다가 밑줄 치시고 국소환기, 배기가 필요한 곳이요. 자, 설치하는 배기 설비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얘는 원래 오리지널하게 보면 주택건설 기준되는 규칙의 제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리지널하게. 하지만 얘는 그 11조의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더라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엌, 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를 적어주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문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규지만 뭘로 풀 수 있는 문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풀 수 있는 문제야. 왜냐면 기존에 이거는 실무적으로, 실무래요. 우리가 전부 다 접했던 내용들이죠. 국소환기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 아래 8c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 설비. 이걸 뭐라고 그러죠? 후드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후드, 우리가 쉬운 말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의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 그래서 가번에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 역류 방지 댐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이 말만 조금 다르게 적혀 있지 대부분 맞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적으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말고 이건 빼는 문제가 아니다. 법규지만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주택건설 공사 감리 업무 중 환경관리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법규예요. 이것도 건축 일반의 법규 관련 내용인데 그러면 감리 업무 중 환경관리 업무는 또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 제23조에 나와 있어. 이 내용이. 근데 이 내용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뭘로 쓰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관리라는 것, 즉 건설 현장에서의 환경관리 있죠. 건설 현장 환경관리. 환경관리에 대해서 쓰는데 감리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 감리의 키워드가요. 우리가 감리.
감리하고 시공은 구분이 돼야 돼요. 시공사와 감리는 구분돼야 된다고. 시공사는 실행한 사람, 실행. 그야말로 실행한 사람. 감리 키워드는 뭐냐면 지시, 확인, 검토.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감리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를 우리가 감리 법규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 뭐 어떻게 외울 필요도 없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을 하려면 그러니까 접근해서 풀면 점수 나오는 문제입니다. 환경? 뭐 세륜장, 세륜장을 깨끗하게 뭐라고 그래? 뭐 세륜장? 그죠? 세륜 시설을 뭐 점검할 것을 지시. 시공사에.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요 키워드를 써갖고 감리라고 하는 키워드. 그죠? 감리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세륜장 설치? 그러면 그거 틀린 거야. 그건 틀린 거야. 감리는 그런 거 안 해요. 감리는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거나 설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뭐래? 감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감독. 그죠? 검토하거나. 그래서 그 키워드로 풀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만 볼까요? 자,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환경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그죠? 자, 환경관리 계획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는 등, 수립하게 하는 거야. 그죠? 자, 현장 환경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스스로 하는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감리하신 분들 제가 감리를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죠? 그 업무의 포인트를 잡고 문제를 풀어달라. 감리 문제가 나오면. 왜냐면 법규 외우고 계신 분 없죠? 감리시죠? 이 법규 알고 계셨어요? 모르죠?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그게 이상. 자, 오케이, 됐고. 자, 근데 문제 6번. 문제 8번. 이거는 뭐냐면 계산 문제 수준이야. 계산 문제 수준. 그냥 10개 맞추면 10점 나오는 문제예요. 모르면 땡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것도 지금 법규가 2개가 지금 섞여 있는데, 그거 제가 밑에 당구장, 그 10번까지는 당구장 있죠.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하고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검사 기준. 이 2가지 섞여 있어요, 여기. 지금. 섞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사 때 공부한 게 아마 방가로 1번과 2번 정도까지 기사 때 공부했을 거예요. 3번까지 했나? 기사 하신 분들은. 예. 근데 뭐 근데 기억은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다 6개 알고 있다. 그럼 이 문제 풀면 5점, 6점 나오는 거예요. 10개 알고 있다, 10점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10개 다 알고 계신 분들은 가스 관련된 업체가 아니고 가스공사나 뭐 이런 그 관리 감독하신 데도 있죠. 그런 데 분들도 아실래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아마 이것도 접근이 좀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자, 그거는 뭐라고 쓰면 옆에다 노가리라고 써요. 노가리. 그죠? 노가리 문제, 노가리 문제. 네, 노가리 문제. 시공계획서. 자, 기계설비공사 시공계획 작성 시 다음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적과 뭐죠? 작성 내용. 목적은 뭐예요? 노가리죠. 잘하자 이겁니다. 시공 잘하자. 우리 시공 잘해보자. 시공 잘해보자고. 거기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써 있는 것은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써도 돼. 자, 작성 내용은 어떻게 돼? 거기 작성 내용 그거 그대로 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러면 시공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자꾸 나오는데 시공할 때 기본적으로 누가 필요해? 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원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누가가 인원이죠. 인원이 필요하지. 그 다음 뭐가 필요해? 장비가 필요하지. 자, 그 다음 뭐가 필요해? 자재가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필요한 거야. 인원, 장비, 자재. 그러니까 시공 현장을 상상을 해야 돼. 인원, 장비, 자재. 그 다음에 관리적 요소로는 공정, 품질, 원가, 안전, 요즘 환경 이런 내용들 들어가야 돼. 공정계획, 품질계획, 원가계획, 안전계획, 환경계획 이런 관리들. 그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공계획서 작성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작성 안 해본 사람이 더 잘 적어요. 작성한 사람들은 작성을 정확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걸 적으려고 그래. 힘들어. 작성 안 해보신 분들은 막 저렇게 그냥 해버려요. 그래, 인원계획 세우고, 노무계획, 뭐, 그 다음에 장비계획 세우고, 화려하게 적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노가리. 누구나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0번. 이거 뭐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동이란 말이야. 펌프에서 발생하는 유동소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돼 있죠?
그럼 이 말에서 유동자 빼면 무슨 말이죠, 이게? 펌프 소음 방지잖아. 펌프. 유동이란 말 빼면 펌프. 유동은 뭐죠? 유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펌프 소음 중에 유체가 움직이지 않는데 펌프 소음이 나왔나? 다 펌프 유동 소음이지, 다. 무조건. 그럼 이건 그냥 펌프 소음을 물어본 거예요. 펌프 소음. 되게 쉽게 접근하셨어야 돼, 펌프 소음으로. 그럼 펌프 소음으로 우리가 이제 좀 길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서징이나 캐비테이션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접속부. 그죠? 토추이나 흡입 쪽의 접속부. 요쪽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뭐 임펠러.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가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죠? 자, 됐습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기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 이걸 뭐라 그래? 노가리라고 그러죠, 이거. 생노가리 문제지. 생노가리 문제. 자, 공기조화 설비 설계시 설계상의 제약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답이 있어, 없어? 내가 생각하는 뭐 제약이라면 뭐야? 여러분들 생각 다 다르죠? 저기 있는 저 인간일 수도 있고. 그죠? 제약이. 근데 보통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설비에서 제약이 걸리는 건 뭐 때문에 대부분 걸려요? 설비는 언제 들어가? 우리 문제 나왔는데, 서술에 문제 이상하게 하나 나왔더라고. 언제 들어가? 골조의 20에서 30%대 들어가. 거기 문제 나왔잖아. 그죠? 건축이 제약이야. 건축이 제약이라고. 그죠? 그쪽 중심으로 적어주는 거야. 이 문제 포인트는. 건축에 대한 제약. 플랫넘 높이라든지, 샤프트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피트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죠? 그러니까 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가 이미 구성이 되기 시작했거든. 지하실은 끝난 거거든. 거의. 자, 그래서 보통은 이 문제는 건축적 제약이 주 타겟이 된다. 이 문제 자체가. 그러고는 여러분 생각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크게 어려움 없이 풀었을 거고요. 만약 푸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어려운 문제죠. 네, 이게 계산 문제 준하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준하는 문제다. 왜냐하면 6가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야. 6가지를. 6가지. 거기 나와 있는 6가지. 그 6가지라고 하는 거, 공기조화 설비에서 실내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소.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문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자, 요소와 벽규에 규정된 실내 허용 조건, 환경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옆에 뭐 환경 조건은 좀 틀려도 돼. 근데 6가지를 맞으면 대부분 점수가 나왔을 거야. 근데 6가지 모르면 접근이 안 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 처음 듣는 말이야. 그죠? 처음 듣는 말. 볼까요? 자, 밸브 설비의 틀의 봉수를 보호하고 악취 등 냄새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여기까지 읽었을 땐 그래 뭐지? 하는 트랩 프라이머 밸브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대표적인 제품 문제인데, 제품 문제죠. 우리나라에 한글말로 돼 있는 카다로그 거의 없어. 이거는 보신 분, 한글말 카다로그 보신 분 이거 시험 보고 났으면 궁금하잖아요. 보신 분, 한글말 카다로그. 제가 이거 어떻게 갖고 일본어 해석해서 갖고 와서 일본어 쓰러지 않았어요. 구글이 잘 쓰더라고. 명확하게 해줘, 명확하게.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한데, 선택이 불가한데, 그러면 이 문제는 국산 카다로그가 없어. 여러분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말로 한 페이지를 채우면 점수가 나와. 다른 말로. 그건 더 이상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죠? 여러분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죠? 여러분이 쓴 게 답이에요.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그죠? 잘못한 거지, 그게.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하수 같은데? 공중화장실 이런 데는, 공중화장실은 빈번한 사용이 없어요. 밤에는 거의 없죠, 사람이. 그죠? 공중화장실 같은데, 거기에 이제 하수 같은 데는, 안에 있는 봉수가 그냥 증발되고 파기가 잘 돼.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맨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나는데, 걔네가 거기에 안에 있는 봉수가 빠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다 급수를 해주는 놈이 이 역할을 하는 애가 얘야. 프라이머 밸브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문제 나온 거죠. 그 취지가.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면 압력을 컨트롤, 압력을 감지해갖고 얘를 물을 뿌려주는 거거든. 압력을 감지해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 그 내용이 나왔고요. 이 문제는 만약 선택해서 자기가 썼다, 어떻게든 썼다라고 그러면 또 점수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희한하게요. 이런 유형은요.
쓰셨습니까? 이거 안 썼어. 아깝네. 이거 쓰면 합격할 것 같아. 미안합니다. 이거 쓰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보통 이제 이런 쪽으로 어차피 뭐 아니면 도해서 접근하신 분도 있거든. 어차피 이번에 한번 이거 한번 내 풀어보자. 그야말로 트랩 프라이머 밸브. 프라이머가 미리잖아. 미리. 사전. 맞나요? 영어로? 맞아? 사전. 영화 짧아갖고. 그러니까 뭔가 감지, 미리. 그죠? 그런 말. 그러니까 트랩 프라이머 밸브는 트랩의 사전 밸브로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사전에 트랩의 봉수 파괴를 예방한다. 이러면 이게 답이잖아, 그냥. 그럼 답이죠. 자, 됐고. 너무 나가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2교시 갑니다. 2교시 기본이죠. 1번에. 자, 차압 유량 조절 밸브. 자, 요거는 이제 밸런싱 밸브, 공급 환수 유량 조절 밸브인데, 자, 차압 유량 조절 밸브와 차압 밸브. 요거는 이제 공급축과 환수축의 이제 차압 부분을 처리하는 거고요. 자, 특성을 설명하고 설치 위치를 개통도로 도시하시오.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죠? 밸런싱 유량하고 그다음에 차압이야. 두 가지. 그 비교인데, 여기서 결정타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이제 답안지 결정타는 그 뒷페이지 보면 4번 있어요. 차압 유량 조절 밸브와 차압 밸브의 비교. 요게 이제 이 문제의 이제 변별 결정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까지 가면은 실력이 있는 분들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문제에서 두 개를 주잖아요? 문제 2개 주잖아? 2개 주는데 얘가 이상하게 비슷한 놈들이야. 얘 둘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항상 비교표가 따라가 주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글의 어떤 형태입니다. 보통 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대부분이 글이 써져 있어. 자,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의대가 좋냐? 치의대가 좋냐? 그럼 여러분들이 봐봐. 여러분들이 실력이 엄청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야. 의대가 좋냐? 치의대가 좋냐? 근데 민간인인데 어떻게? 뭐 똑같아. 다 좋잖아. 어디든. 그죠? 근데 엄청 잘하는 데 있어. 공부를 막. 상위 0.1%야. 걔네들은 어떻게 돼? 비교할 거 아니야. 의대가 좋냐? 그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그렇게 비교를 했다. 그 상위로 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비유죠. 그죠? 네. 네. 자, 여튼간 비교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공법 2개가 나와버리면 비교를 해달라. 그죠? 이 문제 시사점은 그거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요거는 급수, 부스터 펌프 시스템의 아래와 같은 이상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그 일반적인 급수 펌프 취급 설명서에 우리 급수 펌프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카탈로그에 보면 취급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 대제목 그대로 꽂혀서 문제 나왔어요. 취급 설명서의 그 구분의 앞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문제 나왔어. 그냥. 네. 자,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기 발생 원인의 뭐 펌프의 기동과 정지의 빈번의 발생을 어쩌는데, 이 문제는 채우기만 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이 그 원이라는 게 국한돼 있지가 않아요. 이 원인만으로 이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원인이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답을 낼 수가 없다고, 이거는. 그죠? 네,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급수 펌프의 기동과 전지, 뭐 토취 압력, 극계 변동 이런 거 나오죠. 자, 카탈로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명확한 답이 정해지지 않다라는 거, 노가령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죠? 왜 어려웠냐면, 제너럴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라고 문제 나왔고,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연도별 의무화 기준, 요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도별 의무화 기준 때문에 접근을 못하신 분이 꽤 있었을 거야.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접근을 정확히 풀면 상당히 변별력을 갖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 문제가 변별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별 의무화 기준을 잠깐 설명드리면, 23년도, 지금이 23년도 같아요. 자, 일반 건축물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공공의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그 500제곱미터 일반 500제곱미터, 공공의 일반 건축물, 주택 말고, 주택 외에, 이 경우에는 제로에너지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제로에너지를 가는데 몇 등급을 가냐면 5등급을 가야 되는 거예요. 5등급 이상을. 요 등급 기준도 바뀌어. 자, 그리고, 공공 민간은, 주택 같은 경우 30세대. 아파트는. 자, 요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온 겁니다. 요것 때문에. 내년 되면은
민간도 아파트는 전부 다 5등급 수준 가야 되고. 근데 제가 이 문제 보고 얼마나 저기 했냐면 이게 버전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의무화 이게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계속 엄청 바뀌었거든. 지금까지. 예, 제 예전에 제가 건축 매니저 평가사 옛날 그 딴지가 10년 됐구나. 10년. 거의 10년 됐는데 그때도 이게 있었어요. 그때 제로에너지가 아니고 이제 뭐 다른 형태로 있었는데 계속 제로에너지 나오고 계속 바뀌어 이게. 그래서 이게 답을 지금 최신으로 쓰신 분도 있고 아니면 옛날 버전으로 쓰신 분도 있을 거야. 만약에 썼다고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잠깐 잘못 써도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버전이 너무 많아갖고. 자, 그리고 됐고 2번. 자, 인증 등급별 에너지 할인 및 전제 조건. 요거는 전부 다 쓰셨을 거예요. 그죠? 이건 전부 다 쓰죠. 그다음에 3번.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종류 및 특징.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제 노가리를 피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도 요거는 선택을 하셨어야 돼요. 1번 때문에 선택을 못 했는데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의무화 기준을 제시하고 2, 3번을 풀었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문제 4번 법규 문제입니다. 방음, 방진, 내진 설비 시공 기준에 대해서 자, 설명해달라. 근데 요것도 역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12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별표 12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대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거 문제도 대부분이 알고 있는 방음, 방진, 내진 관련된 내용으로 쓰셨으면 어느 점수를 주는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방음, 방진, 내진. 자, 됐고. 자, 문제 5번. 자, 문제 5번. 요런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죠. 헷갈리고요. 자, 건물 실내 공조에 사용되는 제순환 공기와 환기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종류와 그 제거법에 대해 설명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제순환은 뭘까요?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풀었으면 문제 점수가 나오는 거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점수 노가리가 되는 거죠 완전히. 이 제순환이라고 하는 건 포커싱이 뭘까요? 어디다 포커싱을 맞춰요? 제순환. 실내 공기 제순환이잖아요. 어디서? 공조 설비에서 환기됐다가 다시 리턴돼 들어오는 거잖아. 공조기 갔다 오는 거 다시 갔다 오는 거. 한 70% 오잖아요, 다시. 그죠? 고관점이야. 제순환. 고관점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 제순환 공기 환기구. 환기구라고 하는 게 또 나왔어. 두 개가 나왔어. 여기서 환기구는 뭘까요? 재밌네요. 그죠? 이 의미만 파악하고 문제를 끌고 나갔으면 불량하고 가독성만 갖추면 점수 잘 나오는 문제야, 이거. 자, 이 환기구는 뭐냐면 환기구는 들어가는 곳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라고. 왜냐면 제순환 공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이걸 환기라고 해요, 우리가. 공조설비에서는 환기라고 그래요, 환기. 이거를. 제순환 공기를 환기라고 한다고. 공조설비에서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환기. 그리고 이 환기구는 뭐예요? 들어가는 곳이잖아. 들어가는 곳. 그 환기구에서 오염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환기구 중에 대표적인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국소환기 하는데요. 국소환기. 화장실. 그 다음에 뭐 저기 어디야? 주방. 그죠? 그쪽 환기구들이야.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공조제순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소환기에 대한 내용 두 가지의 포커싱을 같이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포커싱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오염물질은 뭐 쭉 나오고 이번에 제거법은 전반환기 및 국소환기를 들어가고 만약에 그거 갖고 안 되면 향균. 그죠? 그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국소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역류 방지. 역류 때문에 결국은 냄새 악취가 나고 나쁜 것이 들어오니까. 그죠? 얘는 전반환기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고 얘는 국소환기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 두 가지 나왔다. 이건 진짜 이 문제는 포인트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판가름이 나는 거죠. 포인트만 잡으면 이건 분량만 채워주면 점수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몹시 유사하다. 그죠? 자, 공기조화 설비에서 내부순환 방식의 문제점과 그 대책. 이번 내부순환 방식이래. 뭔 말해? 좀 전에 풀었는데 제순환. 이번 내부순환.
이 내부순환이 벌써 내부순환 싫어하시는 분이 많아. 내부순환 도로 때문에. 자, 내부순환 방식. 막히잖아요. 그죠? 막혀. 왜냐면 내부순환을 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야. 똑같은 원리야. 내부순환 방식이 내부순환을 하기 때문에 막혀. 내부순환 공조 방식도 막히는 거야. 막혀 있는 거야. 어디랑? 외부랑 막혀 있는 거야, 내부순환이. 대표적인 내부순환 방식이 뭐였어요? 팬코일 유닛. 팬코일 유닛. 안에서만 돌아, 공기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머리 위에 있는 거 저거. 룸 에어컨. 패키지 방식. 패키지 에어컨. 그죠? 패키지 에어컨. 자, 대표적 전수 방식하고, 그 다음에 냉매 방식 있잖아, 냉매 방식. 패키지 방식. 이게 내부순환의 대표적인 얘기죠. 얘네 둘을 갖고 끌고 와야 돼. 얘네 둘의 특징을 갖고 끌고 와야 된다고.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내부순환 방식의 문제점과 그 대책.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어디죠? 코로나 확산의 아주 대표적인 게 내부순환 때문에 그런다.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 내가 뿜은 게 들어가고 절로 가고, 뭐 이렇게 막 난리가 난다. 그죠? 더 나오고. 자,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감염 포지션,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지만 감염 포지션에 대한 내용 좀 쳐줘야 되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실내 공기질 악화돼. 그럼 얘네들은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 얘네들은 어디다 쓰는 놈들이냐면 극간풍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 쓰는 곳이에요. 극간풍이 어느 정도 있는 곳. 그러니까 틈새 바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지만 자연적으로 환기되는 데 있잖아요. 약간의 우풍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운,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데 쓰는 거라고. 근데 지금 좀처럼 기미라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에 이걸 꽂아놓으면 머리 아프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것에 대한 시사점을 쳐주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곳을 보고 타겟을 잡고 하는 거야. 나머지 뒤는 몰라. 두 가지 타겟. 그죠? 네. 자, 됐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 제 생각이 적은 것 같아. 그죠? 네, 여러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뭐 한숨을 쉬실 수 있잖아, 지금. 쓴 거랑 다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맞는다. 그죠? 이건 제 생각이라고요. 자, 넘어가 3교시. 골치 아픈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이번 시험 전체에서 가장 변별력이 큰 문제입니다. 그죠? 계산 문제. 변별력이 크고 무지하게 쉬운 문제였어. 왜냐면 우리 모의수업한테 했죠? 압력? 네. 자, 그냥 제가 한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 아니고. 그죠? 자, 그림이래. 그림과 같은 밀폐식 난방 배관 회로에서 펌프 정지 시에 회로 내에 압력 분포가 있을 때 팽창관 접속점 C점에서 운전할 때 압력 분포도를 그리고 팽창관 접속점 C점에 연결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 문제는 무지하게 힌트를 주고 있어, 우리한테. 그렇죠? 자, 우리 계산한 문제를 떠나서 C점에 연결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 그거는 여기서 이제 복선 깔아줬고. 자, 우리 먼저 이거 뭐부터 해야 돼? 압력도 그리려면? 그 밑에 키포인트 보세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펌프의 소유 양정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죠? 펌프의 소유 양정, 배관 마찰 손실, 기기 마찰, 시량정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밀폐 배관이기 때문에 시량정은 없어요. 그죠? 자, 배관 마찰과 기기 마찰만 여러분들 구해주면 돼. 자, 구해주면, 자, 요건 여러분들 집에서 보면 뭔 말인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11.8m아쿠아가 나와. 자, 압력 분포도.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쭉 해가고 계속 빼나가면서 압력 분포도, 그죠? 압력 뭡니까? 압력 분포도의 그래프. 그 이전에 제가 먼저 계산을 쭉 해봤어요. 그죠? 자, 항상 이런 압력 분포도를 그릴 때는 원칙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원칙은 뭐냐면 무조건 팽창 탱크 연결점부터 계산을 시작해야 돼. 팽창 탱크 연결점부터. 그러니까 팽창 탱크 연결점에서 팽창 탱크 갖고 있는 수두가 기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팽창 탱크 수두가 얼마 잡혀 있어, 지금? 높이가, 기본 양정 높이가 12m가 잡혀 있고, 기본 최상 배관에서 추가로 몇 m가 입상돼 있어? 7m. 그러면 얘는, 이 C점은 무조건 어떻게 되든 간에 12 플러스 7, 19m 수두야. 무조건. C점은.
무조건. 그래서 시점부터 무조건 구하는 거야. 시점부터. 다른 것도 구하면 안 돼. 구할 수가 없어. 이것만 원칙이야.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표를 보면 자 D까지 갈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금 앞뒤로 넘겨야 되나요? 아니 옆에 있나? 다행히 답안지가 이렇게 그 옆을 같이 보세요. 같이 보세요. 저는 왜냐면 여러분 봐야 돼. 저는 이제 이것만 보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본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19m에서 뭘 빼줘야 돼? D까지 갈 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배관만 있잖아. 배관마찰 손실 빼주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2까지 갈 때는 2는 뭐야? 2까지 갈 때는 보일러 수도하고 그 다음 뭐가 있어? 높이 수도. 그죠? 보일러 수도, 높이 수도. 자, 그 다음에 F 갈 때는 뭐가 있어요? F 갈 때는 배관 수도하고 위치 수도. 자, 그 다음에 G 갈 때는 뭐가 있어? FG 갈 때 배관 수도만 있지. 그 다음에 H 공조기 갈 때는 공조기 수도. 자, 그 다음에 또 뭐? H에서 I 갈 때는 배관 수도. I에서 다시 내려올 때는 플러싱. A 쪽으로 할 때 플러싱 위치 수도를 얻지. 그리고 배관 수도 뺏기고, 배관 마찰 뺏기고. 다시 A에서 B로 갈 때 배관 마찰 뺏기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뭐? B에서 C로 갈 때 뭘 해줘? 뭘 더해줘? 양정. 펌프인. 오케이. 이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배관 분포도의 압력 분포도 표를 보고 밑에 점 찍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 오른쪽에 딱 보면 압력이 마이너스가 포지션된 데가 있어. 거기 동그라미 딱 쳐놔. 마이너스 포지션 되는 데가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 진공 걸렸다 그러지? 부하 걸렸다 그러지? 배관계에서 진공 부하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순환장애 걸리지. 그다음 외부에서 들어오고 유체가. 그죠? 순환장애 걸리고 외부에서 유체 들어오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가 되면 돼, 안 돼?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가 이게 문제점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개선대책까지 줘야 되는데 개선대책을 다음 페이지 봐봐요. 문제점을 쳐주고 개선대책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개선대책까지 써주는데 어떻게 개선대책이야? 시점 말고 어디다가 펌프 흡입치기에다 꽂아주면 돼. 그리고 펌프 흡입치기에 꽂아주고 나서 계산 한 번 더 해. 비츠 꽂았을 때 계산했죠? 비교했어. 비치기에는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어. 된 거야. 정합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부합 발생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이 문제는 명확하죠? 메커니즘이. 이 문제는 물론 그 뒤에 나와 있는 대체까지 쓸 필요도 없고 앞에 있는 그 마찰도만 잘 찍고 마이너스 부합이 나온 거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점 이렇다라는 거 써주면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푸신 분? 시험 내에 푸신 분? 푸셨어? 맞게 푸셨어요? 이게 맞게 푸는 거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한 바퀴 돈 다음에 시점에 19가 다시 나와야 돼? 한 바퀴 돌았는데 다시 시점에 20이 나왔다. 한 바퀴 돌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개판 난 거죠. 그래 이제 그냥 19 나왔다고 그냥 지워. 그냥 19 나왔다고 지워. 그냥 19 나왔다고 지우라고. 20 나왔지만 19 나왔다고 쓰라고 그냥. 한 바퀴 돌았을 때. 자, 그 말씀드렸었고 옛날에 수업할 때.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이 문제는 그 공조냉동 그 기술사, 공조행 기술사 수준의 그쪽 뭐죠? 공조행동 기계기술사 범위 쪽 들어가는 문제고요. 공기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냉난방기의 동절기 재상 운전과 대책. 그러니까 재상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기계설비에서는 공조행동이 주로 나오는 문제예요. 재상 문제. 그러니까 이 재상 부분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는 거냐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뭔지. 그죠? 자,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뭡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에어컨이 공기열원 히트펌프예요. 집에 좋은 에어컨이라고 쓰면 돼요. 그죠? 냉난방된 에어컨이. 그러니까 공기를 열어놓으로 공기와 응축기가 그냥 접촉돼 있는데 그냥 바로바로 넣고 빼는 거. 그죠? 요게 이제 뭐죠? 공기열원 히트펌프인데 이 공기열원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착상이 자주 발생을 해. 착상. 그러니까 이 착상이라고 하는 게 서리 끼고 이런 것들인데 이 서리 끼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재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재상에 대해서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재상의 종류를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두 가지가 돼야 돼.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자 착상이란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재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재상의 종류까지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 접근이 안 돼. 기본적으로 잘. 접근했어요?
잘했습니다. 접근이 안 되는데 풀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재상이라는 말만 알면 풀 수 있어. 재상이란 말만. 재상이 재상이란 말 모르고 풀었어요? 제거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서리 제거, 재상. 그냥 히트펌프에서 옆에 대책을 위주로 해가지고 히트펌프의 대체? 이 관련된 거 아무래도 뭐 동절기니까 어떤 대책 뭐 그런 내용으로 뭘 어떤 대책을 해요? 동절기니까 대책. 그냥 난방비 있으면 그게 계절에 따라서 생기는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냥 잡다하게 잘하셨습니다. 재상이란 말 자체를 모르시고 푸셨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보통 재상이란 말만 알아도 한 페이지 쓸 수 있거든, 이거는. 종류물라도, 그죠? 고압가스 재생 하나만 정했어요. 네? 고압가스 재생 하나만 정했다고. 그것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재상이 서리를 제거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풀 수 있어. 그 문제 풀었을 거고. 왜냐면 딴 걸 못 풀거든, 지금. 1번은 1번 대부분 넘겼죠? 1번 풀었어. 1번 넘겼어. 1번. 시험 안 받고. 1번 안 풀. 1번 다 넘겨. 분명히 우리 모의사반때 했던 내용이거든, 이거. 근데 그거 넘겨. 왜냐면 이 모험을 안 거는 거죠. 모험은 걸만도 한데.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이 문제가 정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한 이틀 정도를 고민했어요, 제가. 사실. 주택법 제48조의 사망에 따라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시공상태 점검을 통한 하자 예방과 입주 및 생활편의 증진 및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등 주택품질 재고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품질검수, 그죠? 예상문제 있었거든. 근데 품질검수, 예상문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품질검수에 대한 개념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이 밑에 골조공사 중 이렇게 나오니까.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기계설비공사 중점 점검사에 대하여 다음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1000세대 규모의 개별 난방 공동주택 한다. 제가 왜 이틀 동안 고민했냐면 이 문제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공동주택 품질 점검에 대한 것이 밑에 골조공사 중 건축공조 10에서 30%, 골조 및 내부공사 완료 사용 전 여기까지, 요거까지만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그것도 조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법이 아니고 조례에 나와서 조례에. 조례가 이제 뭐 경기도 조례, 경상도 조례 다 요 말들은 대부분 찍혀 있어. 근데 거기서 뭘 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 요때 할 수 있다만 나와 있어. 그리고 매뉴얼이 있어. 매뉴얼에 뭐가 있냐면 사례 위주로 나와 있어. 사례 위주. 이때 뭘 점검했는데 뭘 했다 뭐 이런 사례 위주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사례 위주 이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법규에 이게 없는 거죠. 정확히 명확히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많은 자문단한테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만 서로 이제 의견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저거랍니다. 그죠? 요게 기계설비 착공 전. 그러니까 골조 10에 30%가 기계설비 착공 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골조 및 내부공사 완료 사용 검사 전. 이건 사용 승인 전, 사용 전. 해서 우리 기계설비 기술 기준에 보면 요것은 서식이 나와 있어요. 점검해야 되는 서식이 요때. 예. 그러니까 물론 건축공률 10에 30%라는 말이 아니고 기계설비 착공 전 요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 근데 단설 달았죠. 개별 난방이고 1000세대래. 그러면 대부분의 열원기기가 빠져요. 열원기기를 점검해야 된다고. 열원기기 개념이 없어. 공동주택 그러면 열원기기가 없지. 예? 없죠. 그러니까 위생 관점으로 보통 점검을 하는 거예요. 사용 전에. 자, 그래서 뭐 거기 보면 위생기구, 급수급탕, 오배수, 오수정화, 보온, 자동제어, 방음방진. 넘어가서 제가 그걸 삭제해야 되는데 밑에. 자, 골조 및 내부공사 완료 사용검사 전. 자, 시공에서 세 번째. 이건 삭제해야 돼. 삭제할 거 제가 말씀드릴게. 시공의 첫 번째. 냉동기 냉온수기 설치. 이거 삭제. 이건 1000세대하고 안 맞아. 개별 난방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항온항습기 열펌프. 삭제. 그 다음 다섯 번째. 냉각탑 설치. 삭제. 그죠? 이 문제 답을 되려면. 그 다음에 시공의 맨 끝에 열원기기 명판 및 마감 상태. 삭제. 성능. 열원기기류의 작동과 성능은 적합한가? 삭제. 그죠? 개별이니까. 물론 이제 개별 보일러 가서 이제 점검할 수 있는데, 그게, 뒤에 거 삭제하지 맙시다. 시공 맨 끝에 거랑 성능 맨 위에 거는 삭제하지 맙시다.
그죠? 네. 그건 좀 애매해. 근데 위에 이제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거는 여론은 다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착공 전과 그 다음에 사용 전 그때 이제 점검 사항을 얘기하는 무지하게 고난도 문제였고요. 예. 근데 이 문제도 고난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썼다면 점수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엄청 들어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나올 몇 점이라고 난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점수는 나올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자, 이 문제는 뭐 빈출, 완전 빈출 문제죠. 기본 문제고요. 거의 뭐 지금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최근 유엔 보고서 뭐 받았는데 그 앞에 건 다 읽지 않아도 되고 방가로 1번. 빗물 이용 시설의 정의, 설치 대상, 시설 기준, 관리 기준. 중소의 정의, 설치 대상, 시설 기준, 관리 기준. 이거 많이 공부하셨던 거죠? 공부하셨던 거고 이 문제에서 빗물 이용 시설 같은 경우 자, 방가로서 한 번의 시설 기준에 동그라미 2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바이패스 시키는 거. 처음 내린 빗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첫 번째 점. 저수 용량은 지분 면적에서 0.05 루베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문제였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중수도도 마찬가지. 중수도는 이제, 시설 기준, 방가로서 3번의 시설 기준에 동그라미 1번, 처리 시설 규모 있죠? 10%. 그죠? 전체 배수의 10%.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5번. 뭐 문제 4번은 뭐 누구나 다 선택했을 것 같고, 자, 문제 5번. 요것도 이제 이 사이포닉이라는 말이 자 보죠. 우수를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자, 우수를 배수시킬 필요는 지붕 부지 및 정원 등의 우수 배수 설계에 적용되는 사이포닉 우수 배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라. 사이포닉하고 이걸 사이펀이라고 읽어보자 우리는. 사이펀. 이게 사이펀이거든요. 사이펀 현상을 이용한 우수 배수 설비예요. 사이포닉이. 그죠? 그러니까 위쪽을 만술시켜갖고 위쪽을 평평하게 아울렛을 만든 다음에 만술시켜요. 위쪽 관들을. 그래서 쭉 하고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방식이에요. 요걸 우리가 사이포닉 방식이라고 하고 밑에 그림 볼까요? 밑에 비교한 거. 사이포닉 시스템과 중력 시스템. 중력 시스템이 원래 기존 방식이고 왼쪽에 있는 게 사이포닉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문제는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매우 유리한.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개념은 되게 쉬운 개념이라서 경험만 한번 해보고 사이폰이 뭔지만 딱 알면 문제 딱 푸는 변별력, 뭐 상당히 점수를 높게 받는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자, 사이포닉 우시스템의 개념의 첫 번째 줄 중간에 자, 배수의 사이펀 현상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배관의 음압 형성을 통해 우수를 배수한 시스템이다. 사이펀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 동그라미 4번 2번의 사이포닉 우수 배수 시스템의 원리에 동그라미 4번 자, 배수관의 음압을 형성해 배관 내 유체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하고 단순히 배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관 내 가득 찬 물이 빠른 요속에 의해 이동함으로써 배관 내 자정작용을 향상시킨다. 자, 좋은 말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큰 제목 4번의 사이포닉과 중력 시스템 비교. 요게 꼭 나와야 돼. 물론 여기까지 그런 여유는 없었겠지만 네. 그죠? 이게 나름 무슨 공법이 이게? 이런 공법을 우수공법, 신공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뭐라 했어요? 항상 비교를 쳐라. 기존 공법하고 비교를 쳐라. 그죠? 비교를 쳐달라. 자, 공법 문제고요. 자, 6번 문제. 태풍으로 인한 홍수 발생 시 지하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적인 방지대책과 기계적인 방지대책. 제가 이제 정규반 할 때 촬영할 때 이걸 그때 사고가 막 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제가 제가 난 게 아니고 그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름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제 좀 있다라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 나왔고 이 문제는 정말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답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분량과 그다음에 가독성만 갖춰주면 이제 답이 어느 정도 점수를 주는 거고 아마 다 선택을 하셨죠? 이걸 하는 이유는 뭐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선택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게 건축적 방지 대책은 딱 그게 떠올랐을 거야. 뉴스에서 봤거든. 그거 뭐야? 그 무슨 뭐 차수벽을 다 썼을 거야, 그죠? 차수벽, 방수판, 그죠? 다 썼죠? 방수판을 썼는지 차수벽을 썼더니 다 쓰고 그거 외에 쓸 게 없었을 거야. 그 차수벽을 그려놓고 막 했겠죠.
그죠? 그림으로 막 그리고 막 페이지 채우고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침수 지연을 위한 출입구 방지턱 높이 설정. 자,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침수 높이를 상회한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설치. 그러니까 지하 쪽에 들어가는 거. 주차장 쪽에 옆에 보면 구멍 좀 뚫려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방수판하고 모래주머니. 자, 근데 기계적 방지 대책. 여기 좀 쓸 얘기 많지. 여기는. 자, 배수구 역류 방지. 그죠? 우리가 배수가 끌려 나가는데, 원래, 우리 옥내 배수가 쭉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비가 오면 다시 들어와. 바깥이 캐파가 차갑고, 다시 들어와. 역류 방지를 해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수 펌프 및 집수정, 이 기본이고, 침수 방지, 3번, 침수 방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요 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다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가 점검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쓰셨겠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지하 닫힌 건물인 경우는 다단 펌프죠. 다단계 펌프. 올려서 내보내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기타 대책이라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 침수 피해 예상시 비상경보 및 대피 경로 확보. 제가 그냥 쓴 거예요. 네. 또는 2번,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 뉴스에서 본 거예요. 네. 3번, 저지대 내 주택 신축 억제. 네. 그냥 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저지대가 집값이 비싸요. 강남. 그죠? 저지대. 네. 저지대. 자, 고지대일수록 집값이 싸요, 우리나라는. 자, 됐고. 그 다음에 4교시, 서술 들어갑니다. 4교시. 자, 흡수식 냉동기 세관 작업에 대해 설명하라. 이거는 문제 자체가 이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 아닙니다. 자, 공조냉동기 기술사 쪽에도 잘 나오지 않는 세관 작업. 그러니까 세관 작업 우리가 뭐 하긴 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컨트롤 잘 안 하거든. 기술사 쪽에서 잘 컨트롤 안 하는데 유지 관리 쪽이 지금 계속 중요하다 보니까 이 문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량 채우면 그냥 점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뭐 세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아시죠? 그죠? 세관이란 말만 알고 풀었을 거예요. 풀었을 때.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을 또 알니까 구성 안에 뭐 열교환기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열교환기 없는 그 설명 없잖아요. 뭐 열교환기를 세관한다는 또 막 노가리를 적었을 거라고요.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그죠? 자,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다 이제 큰 제목 4번에 세관의 방법에 그러니까 두 개지. 기계적 세관과 그 다음에 이제 살균적 세관. 이렇게 뭐 나눠갖고 또 쓰고. 그런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 나와. 여기서 기술적인 거라는 건 이제 쓰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뭐 이거는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이 선택했을 걸로 보이고요. 건물의 기계 설비에 사용된 스테인리스 강의 부식 특성. 기본이죠. 전국에 계신 수험생들이 다 했을 거고. 얘네들의 부식 특성 중에 얘는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특별히 약하다는 그게 지금 소문이 나 있죠? 산. 그죠? 산. 네? 네, 그런 내용들. 염산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런 내용도 이제 주가 돼야 돼. 부동태 피막 자체도 크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염산이 들어오면. 오케이, 됐고, 이건 됐고. 자, 문제 3번. 이거는 뭐 거의 건들 수가 없죠? 이런 문제는, 풀지 말라고 되는 거죠. 기계설비 보훈공사에 대하여 다음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KS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서 규정하는 최고 사용 온도, 적용 범위 특징.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종류, 보온 두께. 이게 딱 그 KS에 들어가면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냥. KS 내용이야, 이게. 근데 보통 1종, 2종하고 이걸 뭐 명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선택이 좀 불가한 내용이고, 계산 문제에 가깝죠. 이걸 맞추면 거의 점수가 엄청 잘 나오는 문제죠. 이 숫자를 맞췄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이제 3번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할 수 있죠.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기기, 덕트, 배관유에서 보온하지 않은 부분. 만약 쓴다면 부분 점수 정도, 한 30점 정도? 한 45점? 100점 만점에 그 정도를 요거 3번 갖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 됐고. 넘어가서 문제 4번. 자, 이 문제도요. 다음 그림과 같이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 어려운 문제였냐면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자 발생 원인 및 개선 방향 대책을 그림 동그라미.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이 그림 때문에 못 푸는 거죠. 그죠?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노가리가 안 통해요. 그죠? 이 그림은 명확하게 무슨 그림이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통기관에 인접한 상부층의 악취 발생. 요거는 이 통기관이 무슨 통기냐면 5배수 통기관이잖아. 배수 통기관. 그러니까 배수 통기관이 AD. 자, 덕트 에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어덕트에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에어덕트 쪽으로 이 그 통기관에 나오는 냄새가 역류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이 통기관을 어디로 빼야 되는 거야? 밖으로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음 페이지 옆에 돼 있네요. 통기관을 밖으로 빼는 게 그림이 끝이야. 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제가 플래너를 참고했지만, 우리 기계설비 시공 개선 사례집인가요? 이제 옛날 서적이 있어요. 그 서적에서 그대로 이제 문제 출제됐어요. 문제 그대로 출제됐다고. 그 서적에서. 제가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 갑자기 그거 사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거기 출제됐어요. 출제됐는데, 요 문제는 이제 명확한 그림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좀 어려웠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조배관 루프 타입 신축 이음 파손 같은 경우는 그 그림에서 맨 위쪽에 자, 고정이라고 하는 게 잡혀 있죠. 맨 위쪽. 루프 맨 위쪽에 고정. 요거 때문에 파손이 되는 거예요. 거기 부분을 유연한 우리가 레스팅 슈로 바꿔갖고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요. 물론 레스팅 슈를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고 동그라미 쳐갖고 거기에 레스팅 슈 이렇게도 어느 정도 답이 인정을 해줄 거예요. 물론 푸신 분은 없죠. 이걸 풀었다. 레스팅 슈를 썼다. 그럼 제가 저거 할 거예요. 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야. 그런 분들하고. 무서운 분들이거든. 좀 약간 피해야 되는 분들이죠. 피해야 되는 분들. 자, 제가 패드가 꺼졌어요, 지금. 잠시만요. 패드가 꺼졌어. 자, 다음 문제가 뭐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자, 상과 5개 패키지, 즉 패키지 공조 방식이죠. 패키지 방식. 이 패키지 방식은 기본적으로 냉매 방식입니다. 개별식이죠. 냉매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개별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별식에 대해서 우리가 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고려할 게 뭔지 요것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맞죠? 제가 지금 책을 안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서. 자, 요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면 그럼 개별식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장단점을 풀어주는데 이거 답이 없어요. 노가리야. 여기 생각하는 대로 쓰시면 되고 설계시 고려사항도 역시 노가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5개 패키지 방식, 즉 5개라는 말도 크게 필요 없어. 패키지 방식, 즉 패키지 방식이 개별 냉매 방식이라는 그 개념만 갖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그냥 노가리야. 근데 그게 뭔지 모르면 방향이 잘못돼갖고 딴 데로 가는 거야.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냥 패키지. 갔어요? 그 방향으로? 그거 잘 됐네. 네, 그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오게랑 갈 때는 엄청 뭔지. 5개에다가 저기 시래기를 놓은 겁니다. 네. 네, 5개에다 실을 놓은 거고, 그래서 얘는 그 2개 중에서 5개에다 시래기를 놓는 경우는 제가 지금 거기에다 수냉식까지 다 표현했는데, 일반적으로 얘를 공냉식으로 보통 봐요. 공냉식. 공냉식으로 보고, 수냉식으로 가면은 어디로 가? 응축열이 냉각탑으로 가는 거야. 냉각탑으로. 그렇게 가셨어요? 네? 패키지만 생각하고. 잘하셨습니다. 패키지만 생각하고 다니셨으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5개 패키지 방식.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공냉식이나 수냉식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디테일하게 뜯어갖고 갔으면 더 좋지만, 지금 여기 거의 공냉식일 가능성이 커. 왜냐면 5개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냉식 안에서 크지만, 그것까지 안 뜯어도 점수가 나옵니다. 패키지에서 맞춰서 초점에 갔으면. 네, 됐죠. 지금 제가 몇 마디만 들으면 알겠죠? 뭔 말인지? 진짜 알겠어요? 농담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9조의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 저번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에서는 뭐가 키워드냐면 장소 제시가 키워드예요. 장소 제시. 자, 우리가 이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서 설계 기준에서 장소를 몇 개를 주는데 자, 큰 제목 2번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공간에서 중괄호 보면 기계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반 더 넘어가서 피트.
그 다음에 넘어가서 중괄호 4번에 샤프트. 그 다음에 중괄호 5번에 뭐예요? 전건구.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적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공간에 대한 명칭이 들어가면 점수가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데가 여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큰 공간을 관리하고, 큰 어떤 관리 포인트가 있고, 이 세부적인 공간들을 관리해 줘야 돼요. 요게 이제 키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풀어보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았네요. 그죠? 어렵지 않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향성은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방향성만으로 기술사 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기본 개념은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기본 개념이 뭐냐면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패키지 방식이 뭔지. 그죠? 그래 아까 우리가 내부 순환 방식을 했는데 이 내부 순환 방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 팬콜 유닛 전수 방식과 패키지 에어컨 내면 방식.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이제 기본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뭐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기본적이 돼 있래. 기본. 그죠? 깊게 안 들어가도 얘가 그냥 내부 순환이잖아. 내부 순환 도로 아니야, 얘들 다. 공기를 내부 순환시키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재순환이라는 말, 리턴에어, 리턴에어, RA라고 하는 거. 요것에 대한 그냥 간략한 개념. 그 다음에 뭐예요? 환기구. 환기구라면 우리 집에서 환기구라고 하는 건 집에서 환기구 갈아 안 돌아. 그게 쓰잖아요. 안 쓰나? 쓰죠? 우리 환기구는 거기밖에 없어. 화장실. 그 다음에 뭐 저기 주방.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을 하고 쓸 수 있는, 노가리를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게 시험에서는 항상 그게 중요해요. 그죠? 제 장단점은 마음대로 쓰라고 했죠. 그죠? 왜냐면 장단점은 답이 없어요. 왜냐면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장점과 저 사람이 생각한 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변별력을 줘갖고 찍찍 긋지 못한다고요. 장단점을 갖고 우리가 왜냐면 아니라면 어떻게 해? 그죠? 네.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강평 들으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자, 좀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